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국가보훈부에서 각각 대상별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 국가보훈부 혜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대상별 구분은 14종류의 대상으로 나눠지지만 그 모든 각각의 대상들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는 다 못 만들어 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6개의 영상으로 선별을 해서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은 그 6개의 영상 중에서 5번째 시간, 유교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인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보훈부에서는 유교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어떤 혜택들을 주고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남한의 예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남한의 예우 홈페이지로 다시 또 들어옵니다. 남한의 예우에서 아래쪽을 조금 내려가 보시게 되면 대상 구분별 지원이 있습니다. 보훈 가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하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대상 구분별 지원 안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상 구분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나오는데, 여기를 다시 한번 또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4종류의 대상 구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본인이 어떤 대상에 해당되는지 각각 거기에 대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그 다음 영상으로는 전공상, 군경 1급부터 5급, 또 그 다음 영상으로는 전공상, 군경 6급과 7급을 만들어 드렸고, 이 앞전 시간에는 고엽제 후유 의증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은 유교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게 되면 제일 좌측에 보시게 되면 보훈급여금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사망시 예우, 특별지원, 기타 지원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지원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릴 테니, 혹시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혜택이 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이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찾아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혜택들을 줘도 본인이 모르거나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인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없나요? 했을 때 매월 15일 날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로 수당을 입금해 드립니다. 1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입금해 드린다고 나왔습니다. 자,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 본인. 자,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전공상 군경이나 무공수훈자, 제1학도의원군인 재해부상군경,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참전 명예수당이나 보훈급여금 아니면 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합니다. 자, 이 앞전 시간 고엽제 후유 의증 국가유공자 시간에서도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러면 유교나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 특히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은 고엽제와 관련돼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등급을 못 받거나 또 상위 등급 판정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42만 원을 지급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무공훈장을 받으셨던 분들은 무공수훈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고엽제와 연관돼서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과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만약에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장애나 중등도 장애를 예를 들어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고 계시면 참전 명예수당을 받을 건지 고엽제 후유증 중등도 장애를 받을 건지 본인에게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열이면 열, 금액이 큰 고엽제 후유증 중등도 장애를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게 되면 월남 참전하셨던 분이 본인이 참전을 했지만 고엽제와 연관을 해서 어떤 분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6급 2항을 받고 또 고엽제 후유의증인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도 중등도 장애를 받고 계실 경우에 이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만약에 병급 규제가 없다 그러면 월남전 참전을 하셨기 때문에 참전 명예수당도 지급을 해드려야 되고 고엽제 후유의증인 중등도 장애 수당도 지급을 해드려야 되고 또 허혈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6급 이항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보상금이나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는 이상한 법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6급 이항이 가장 큰 보상금이기 때문에 6급 이항을 선택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본인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 질병이 각각 상위 등급이나 장애 등급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 하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내용 아직까지는 병급 규제가 해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보훈부 법상으로는 한 가지만 택일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참전 명예수당이 있고 또 각각 지자체별로 참전 명예수당이 추가로 또 지급이 됩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영상들 몇 개 만들어 드렸었는데 각각 본인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참전 명예수당이나 참전 보훈수당이라고 해서 이름만 조금 바뀔 뿐이지 참전 유공자분들에게는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참전 명예수당 그리고 지자체별로 드리는 또 참전 명예수당이나 참전 보훈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추가로 이런 수당을 받고 계시지 않다 그러면 지자체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을 해도 지자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지자체에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지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도 수천 명의 인원이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 명예수당을 수령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영상 보시면서 본인이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 명예수당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문제는 어떤 지역은 많은 돈을 참전 명예수당으로 드리고 또 어떤 지역은
아주 적은 금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 평준화를 시키자 하는 내용으로 각각 지자체별로 지금 공문도 보내서 협조를 바란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평균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도 지자체별 참전 명예수당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이런 내용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전 명예수당 통장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는 관할 보훈서에 참전 명예수당 예금 계좌 등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계지원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라고 해서 또 지급을 해드리는 게 있고, 고엽제 후유 의증과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생계지원금이라고 해서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는 매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급을 해드리는가 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 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더 특별하게 수익이 없다, 그러면 보훈지청에 한번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금을. 그럴 경우에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교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에게는 교육 지원이 없습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습 보조비, 장학금 같은 거를 지원은 해드렸었는데 참전 국가유공자에게는 지급되는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업 지원 또한 지원이 없다고 이렇게 빈 백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지원,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했었을 때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을 해드립니다. 국가유공자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 부담금 후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보건소입니다. 자, 그리고 보훈병원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세요. 참전 국가유공자 본인 부담금 90%를 감면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단 치아보철이나 성형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훈병원이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그리고 보훈요양병원도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받을 수 없나요? 했을 때 참전 국가유공자이신 분들,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 진료비의 90%를 감면을 해드립니다. 그러나 비급여는 제외되고 약제비 연간 한도 내 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2023년까지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위탁병원에서 치료하는 혜택을 드렸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이 제한 상관없이 모든 참전 유공자분들도 보훈병원도 이용할 수 있고 위탁병원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보훈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보훈병원에서 알아서 치료를 하고 전체적인 금액의 10%만 추가로 부담을 하면 되는데 위탁병원은 똑같은 진통제라도 종류가 많고 또 치료제, 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차 잘못하게 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분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부분으로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나중에 퇴원을 하실 때 적은 돈을 지불하고 나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보험병원하고 똑같겠지 생각을 하고 알아서 좋은 걸로 해주세요 했다가는 나중에 많은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꼭 참고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대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이 주택이 필요해 했을 때 아파트 특별 공급 분양 임대를 해드립니다. 신청 자격은 참전 유공자 본인 그리고 아파트 특별 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특별 공급을 한 차례도 받은 분은 아파트 분양 전환 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일반 국가유공자나 전산공경, 공상공경 그리고 고엽제 후유 의증이신 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참전 유공자분들도 또 아마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냥 어떤 지역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지만 더 상세한 내용은 본인이 살고 있는 보훈지청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훈지청에서 배점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특별 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을 해서 배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관할 보훈지청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복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했을 때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 자, 지금 영상은 유교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참전 명예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을 하고 싶게 되면 관할 보훈지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을 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액을 통보받아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액의 60%를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장기 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게 되면 요양급여비 중 급여 부분 60%가 감면된다고 합니다. 단 식재료비나 간식비,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보훈원에 입소를 하고 싶을 때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분에 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또 거기에 맞는 서류가 필요한다고 하니 이와 관련된 내용 잘 확인해서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정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요양보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와서 이제 도움을 주고 가는 거와 같은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이런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보훈 성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이나 정서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일주일에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1회 또 어떤 지역은 2회 각각 1회마다 1시간 또는 2시간씩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시면 관할보훈지청에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망시 예우와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시 예우와 관련돼서는 국립묘지 안정은 어떻게 하나요 했는데, 자, 먼저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가족이 가까운 보훈지청에 전화를 하시게 되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리고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의 근조기는 각 지역 보훈병원에도 비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 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별도의 영상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원 대상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경도, 중등도, 고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사람. 자, 이런 분들 중에서 연고자가 없는 분은 국가보훈부에서 계약 체결된 상조업체를 통해 인력과 장례용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장례 지도사와 수의, 상복, 관, 장의 차량 등. 그래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그러니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위에 이런 혜택을 나중에 누리시려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만약에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나는 연고자가 없으니 국가보훈지청으로 연락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하시거나 보훈 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도 이런 장례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의 영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에 미리 사전 안장 신청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본인이 어느 호국원으로 들어가실지 신청을 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그만큼 빨리 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배우자를 합장하려고 하면 참전 유공자분께서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만약에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에 따로 모셔놨다가 유공자 안장 시에 합장 신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참전 유공자분들이 안장을 할 수 있는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영천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이렇게 각각 지역별로 호국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도 호국원이 있는데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호국원으로 안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제보조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관할보훈지청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장제보조비 2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족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없나요? 했었을 때 참전 국가유공자의 모든 지원은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전 국가유공자를 사설묘지 등에 안장하신 경우에 유족께서 희망하시면 국립호국원에 이장이 가능하며, 국립호국원 이장은 안장 절차와 동일하며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훈지청에 등록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국립호국원으로 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참전 국가유공자의 모든 지원은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참전 유공자 중에서 고엽제와 관련돼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받으신 분들은 1급부터 7급까지 상위 등급을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법에 의해서 7급은 유가족 보상금이 없지만 6급과 또 5급 각각 급수별로 유가족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지급해주는 보상금이 있는데, 참전 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참전 명예수당도 지금 승계가 되질 않고 그 외에 다른 지원사항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계속 지금 개정을 하려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 영상 만들고 있는 2024년 1월까지는 그런 별도의 지원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 잘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기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지원, 그 밖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도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00% 감면 시설과 50% 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선 항공기 국가유공자증을 갖고 계시면 30%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저가 항공사는 각각 할인율이 별도이기 때문에 따로 문의를 해보라고 합니다. 보훈 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훈 휴양원, 소노호텔 앤 리조트 이용 방법, 일성 리조트, 국민연금 청풍 리조트, 한화 리조트, 주문진 리조트, 리솜 리조트, 통영 스탠포드 호텔 앤 리조트 이용 방법, 이렇게 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 발급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했을 경우에 관할보훈지청 복지과나 보상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해주시게 되면 지급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에 재해 위로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국가보훈부 혜택 중 유교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